정석 22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체 집합 유의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PQ가 각각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명제 이것이 참일 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은 결국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당연한 거예요. 1번이 당연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P를 이렇게 그리고 P를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걸 Q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를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 P가 되겠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나는데 여기 3번은 여기 뒤에 공집합 기호가 생략됐습니다. 따라서 이거 잘 봤을 때 1번이 맞고 2번이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데 5번이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P는 분명히 말하지만 P의 여집합이 저렇게 되니까 P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Q는 여기 안쪽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라 여기 도넛 부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보다 공집합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확실한데 이건 알 수 없다가 됩니다. 다음 2번 전체 집합을 U 이렇게 나타냈어요. 다음 중 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모든 이 X에 대하여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넣어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넣었을 때 어차피 커봤자 X가 4일 때가 가장 클 것이고 그때는 이제 여기가 7이 돼버리니까 7은 8보다 당연히 작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맞게 됩니다. 2번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찾으면 돼요. 여기 안에 해가 있으면은 맞고 해가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4라는 해를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어떤 X와 모든 Y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Y예요. 모든 Y. Y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Y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4, 5가 되겠죠. 이 모든 것보다 작아야 되는 어떤 X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 안에. 그 X는 무엇입니까? 1이겠죠. X가 1일 때 1은 무조건 2보다 작고 3보다 작고 4보다 작고 5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서 다 작게 되겠죠.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가 1일 때 모든 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하여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어차피 최대가 16이고 어차피 최대가 16이고 여기도 최대가 16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32밖에 안 되고 32는 33보다 작죠. 따라서 맞게 됩니다. 5번은 이 5번이 답일 텐데 5번이 틀렸습니다. 어떤 X와 어떤 Y에 대하여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X, Y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X제곱은 최소값이 1이고 Y제곱도 최소값이 1입니다. 그럼 아무리 작아봤자 2인데 2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과 어떤에 나왔을 때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명제에 나왔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모두는 전부 다 일일이 대입해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떤은 해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이라도 찾으면은 명제가 참이 됩니다. 다음 전체 집합 U가 이것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하여 명제 집합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P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3의 배수. 즉 뭐냐면은 P는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면은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게 풀 수 있죠. 아주 간단해집니다. 전체 P의 개수, 즉 U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이므로 2의 5제곱입니다. 여기에서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므로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지워주고 1, 3, 7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바로 2의 세제곱이겠죠. 이때 이거는 32-8이 되므로 따라서 24가 됩니다. 자, 우리 부분집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선택지 2개. 그래서 여기 선택지 1개.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어야 하니까. 여기는 선택지 2개, 선택지 2개, 선택지 1개 해서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센다고 했었죠. 이 방법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명제 이것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어떤 원소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 부정이 뭔지 구해봐야겠죠. 부정을 쓰면은 집합 P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무엇이 아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자, 집합 P의 이게 아니라 여기 명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이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가 어떻다? 0보다 작다. 자, 이것의 부정이에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은 자, 어떤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나 또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므로 아래로 블록 조건은 만족하네요. 대신 판별식은 뭐가 됩니까? 판별식은 0.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야 합니다. 즉 어떤 경우를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고 따라서 12분의 81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무엇이? k가.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라고 했으므로 이거는 6. 얼마 되네요. 7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7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전체집합 U에서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가 자, 요 놈을 만족하고 요 놈을 만족할 때 자, P는 Q에겐 어떤 조건인가 라고 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이거를 1번 조건이라 합시다. 여기 2번이라고 하고. 자, 1번식은 이제 이거를 풀면은 전체 집합 U, P, Q. 이렇게 합시다. P, Q. 자, PQ 집합 Q는 여기가 되고요. P차 집합 Q는 여기가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P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전체가 크게 P가 되고 1번을 다시 쓰면은 P는 P 합집합 Q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Q가 P보다 작으니까 합쳐봤자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2번 상황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잘 생각해 보면 P 차집합 Q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식을 잘 정리하면은 P 차집합 Q가 P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PQ를 그려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자 P가 여기 있고 P 차집합 Q는 여기입니다. 그럼 빼주면은 뭐가 남냐면은 차집합을 해주면은 여기가 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무엇이 되냐면 P가 된다는 거예요. P 교집합 Q가 P가 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P가 더 작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P 전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하는 거는 집합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명할 때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P가 실제로 P 합집합 Q일 때 여기가 공집합이 되므로 여기가 Q가 되고 Q는 P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이거를 명조로 바꾸면은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는 거고 이거면은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번하고 2번을 모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P랑 Q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다음 6번. 다음 네모 안에 충분, 필요 충분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x는 1, 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x는 뿔마 1이 되겠죠. 그럼 어디가 더 큽니까? 자, 오른쪽이 더 큽니다. 오른쪽이 더 크므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얘가 필요가 되고 여기가 충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답은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x는 1이 나오고, 자, 여기는 자, x는 1 그리고 또는 오메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 파 뭐 이렇게. 왜냐면은 오메가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허수니까 복소수니까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필요 충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오타라기보다도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은 이어서 단 x, y는 실수이고 자, a, b, c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냐면은 xy가 실수라는 말 때문에 이게 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하나밖에 안 되고 따라서 둘은 같습니다. 둘이 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3번이. 이거는 xy가 정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크냐를 볼 건데, 자, 일단은 xy가 정수이면 이것은 정수가 맞습니다. 즉 이거는 성립하죠. 이거는 성립합니다. 이거이면 이거다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 즉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느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수라고 해서 x, y가 각각 정수라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발레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거 더하면은 0이 되므로 정수가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수가 되죠. 하지만 각각은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화살표, 반대쪽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무슨 조건이다? 이거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자, 이거이기 위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자명하게 맞죠. 이건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안 되냐? 이게 요거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요거가 일단 성립한대요. 요거가. 그러니까 x,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부호가 같다는 거죠. 두 개의 부호가 같은데 그 같은 부호를 더했더니 또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둘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은 둘은 플러스다. 둘이 플러스면은 더해도 플러스고 곱해도 플러스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이게 4보다도 클 때, 자, x는 2이고 y는 2보다 크기 위한 이것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는 2이고 y는 2이면 당연히 이걸 만족해요. 자, 일단은 얘는 만족하고요. 요거는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아래로 내려서 써볼게요.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 이거는 x를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항상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죠. 왜? 둘 다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면은 이것도 0보다 클 것이고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위에가 성립하고 위에가 성립하니까 여기가 성립하고 여기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쪽 방향은 맞습니다. 역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꼭 이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예, 여기를 x를 뭐 1.5 y를 100 뭐 이렇게 해보죠. 100 그러면은 여기는 101.5가 되겠죠. 이거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도 성립해요. 여기는 150이니까요. 4보다 큰 거 맞고. 이건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x는 1.5니까요. 그러니까 발레가 있는데 그 발레가 뭐냐면은 발레가 x는 1.5, y는 100 같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얘가 더 크니까요. 다음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A는 B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거든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A는 B가 꼭 아니더라도 이게 성립하는 건 당연해요. 뭘로 보일 수 있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일 수 있죠. 그림만 그리면은 교집합이 합집합보다 작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A 교집합 B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볼 것도 없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A는 B여도 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다음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C 그리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는데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7번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했는데 얘가 C가 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A 합집합 B는 무엇이 된다? C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라는 거죠. 그리고 A 교집합 B에다가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A 교집합 B라는 거는 C는 아니죠. 이게 아니라 C는 A 교집합 B를 먹는 거다는 거예요. C가. 그런데 이거를 하면 A 합집합 B보다 크면 당연히 A 교집합 B는 이거 C보다 크다. 이거는 맞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이면 이거다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면 이거다는 아니죠. A 교집합 B가 C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A 합집합 B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으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되지만 이거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는 더 큰 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건 더 작은 거니까 큰 걸 잡아먹으면은 작은 거 잡아먹는다. 맞죠? 하지만 작은 거 잡아먹으면 큰 것도 잡아먹는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거보다 크면은 당연히 작은 것보다 크겠죠. 그런데 작은 것보다 크다고 해서 큰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따라서 이건 알 수 없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므로 얘는 이것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니까 충분 조건이 됩니다. 아래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는 거는 A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A는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얘가 작은 거, A가 작은 거에 속하면은 A는 큰 거에도 속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큰 거에 속하면은 작은 거에 속하냐?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클 수도 있죠. 큰 거에 얘보다 작다고 해서 너보다도 항상 작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닌 거랍니다. 그런데 얘보다 작은 놈보다 작으면은 큰 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작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쪽 방향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작은 애랑 비교를 했더니 작대요. 그럼 큰 애랑 비교해봤자 당연히 작겠죠. 하지만 큰 애랑 비교했는데 작으면은 작은 애랑 비교해도 작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7번. ABC가 실수일 때 AC가 0보다 작다. 이것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 자, 이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것을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판별식 즉 b제곱 빼기 4ac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ac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겠죠. 즉 이렇게 가는 건 성립을 합니다. 자, 요 방향은 성립을 합니다. 요 방향은.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꼭 없다는 거예요. AC가 0보다 크더라도 B제곱이 충분히 커가지고 0보다 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B가 100, 뭐 AC가 1, AC가 뭐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지 않냐? 가집니다. 그럼 AC가 무조건 0보다 작냐?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지만 A씨는 0보다 큰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는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BC가 실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에서 자, AB가 0보다 작고 AC가 0보다 큰 것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무슨 조건이냐면 결과로 말하자면 이거는 필요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 자, 한번 봅시다. A, B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된다? a분의 c니까 0보다 크다. 따라서 이거는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게 맞죠? 두근이 모두 양수이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죠. 하지만 꼭 이렇게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두근의 합도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a, b가 0보다 작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은 a, c가 0보다 커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꼭 없다는 거죠. 두근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반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 B는 뭐 마이너스 1, C는 1이라고 해봤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자, 이거 뭡니까? 허근가지죠. 허근. 그런데 이 조건은 가정은 만족합니다. AB가 0보다 작고 AC가 0보다 크다. 하지만 두 근이 양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지만 이거 결과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는 꼭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는 항상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인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 부분이 더 크므로, 그러니까 얘가 더 크므로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물론 실근을 가진다는 말 없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뿐이지. 그쵸? x가 실수란 말도 없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기 위하여 부등식 이거 x가 알파보다 같거나 작다는 필요 조건이고 이거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y는 이렇게 하는데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예요. 여기 이거를 지워야겠네요. 이 부등식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가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x가 이때는 0보다 작을 때. 그런데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는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3이 일단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3과 0보다 사이에 돼요. 물론 이때 가정은 x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괄호를 이거를 쓸 필요는 없네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0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예요. 이때 가정은 x는 0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한다?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이것 또는 이거니까요. 이것 또는 이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x는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면은 얘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작은 이게 함수니까 0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이 x는 알파가 필요라래요. 필요 조건. 그럼 얘는 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더 커야 돼. 얘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럼 알파의 조건은 뭡니까? 3보다 커야겠죠, 일단은. 근데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같거나 크다라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0, x, 베타가 뭐이고 싶다? 반대로 됐네요. 자, 베타 이상 x x 0 이하가 충분히 되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같거나 커야 되죠. 베타가. 왜냐면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베타가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싶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가 되고 싶어요. 이거가 최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은 잘 보면은 알파는 작아야 하고 베타는 커야 합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주면 최소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언제냐? 알파의 최소값 3, 베타의 최대값 0, 3.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단원에서는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그거를 집합의 포함 관계에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집합이 무엇이고, 진리집합은 뭐라고 했죠? 진리집합은 해집합. 진리집합은 해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해집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해집합은 무엇입니까? 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해들이라는 건 뭡니까? 해는 다른 말로 근입니다. 즉 근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든 식을 만족하는 x값이든 y값이든 그걸 다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그것들끼리 서로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명제의 참 거짓이 결정됩니다. 잘 한번 이해하시고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고 틀린 문제는 자주 체크를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